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다. 이종선 지음. 프롤로그. 내가 이 책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게도 일에 미쳐 살던 시절이 있었다. 10년 넘게 한 달 평균 100시간의 강의를 했고 500시간 넘게 일했다. 한 달이 720시간이니 눈 떠 있는 시간은 거의 일에 매달려 있었던 셈이다. 병원에서 일 중독증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속도를 늦출 줄은 몰랐다. 몇 해 전 5년 조금 넘게 타고 팔았던 차는 40만 킬로미터를 뛰었다. 그 말을 들은 지인은 그 정도면 거의 택시 수준이라 했다. 그 차를 보내던 날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순간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잠시 가슴이 울컥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나의 질주는 관성처럼 계속되었다. 2004년 첫 책, 따뜻한 카리스마 출간 이후 강의는 더 많아졌고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한 회사는 300평 규모로 확장했으며 직원들도 늘었다. 회사 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또한 점점 무거워지면서 짜증은 늘고 체중은 줄어갔다. 그럴수록 나는 내 역할에 빈틈없이 충실하려고 나를 채근했다. 집안일도 전부 혼자서 했다. 대전에서 6시에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저녁상을 차려 남편과 저녁을 먹고 청소를 했다.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 20여 명과 집에서 식사를 했고 명절 때는 연휴 기간 내내 시댁에서 일을 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깨무리지 않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휴일이 지나면 새벽 5시에 일어나 다시 쳇바퀴를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았다. 나이와 경력이 더해지며 나를 부르는 자리도 많아졌다. 몇몇 모임에서는 운영진으로 최선을 다했던 기억도 있다. 그렇게 나의 지난 날들은 채워졌었다. 언뜻 보면 매우 이상적인 전문직 여성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2009년 두 번째 책,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출간 후에는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 중에서 내게는 생소한 분야의 회사에서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린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기에 욕심이 났다. 그래서 일이 내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덜컥 택했다. 내 회사가 아닌 곳에 속해 회장의 지시를 받는 일은 처음이었고 조직원들과도 정서가 잘 맞지 않았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판단 없이 일했다. 주말도 없이 새벽에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가족, 친구, 개인적인 시간은 사치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건강에 탈이 나고 말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온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모두 놓아야 했다. 20년 만에 처음 맞는 안식년이었지만 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출근 시간만 되면 가슴이 파르르 떨리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침에 TV에 교통 정보를 보면 다들 어딘가로 저렇게 달려가는데 혼자만 도태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다. 모든 병은 마음의 고통과 함께 온다는 말처럼 나를 병들게 한 여러 사람도 떠올랐고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에는 화가 가득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휴식과 치료로 아팠던 몸은 많이 호전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내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일에만 빠져 있었던, 일에만 빠져 있어서 몰랐던 내가 인생에서 놓친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일에 미쳐 살던 시절의 내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영상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다. 영상 속에 나는 잘 차려입고 뭔가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직업상 늘 밝게 웃으며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일까? 화면 속 당시의 내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좋은 며느리이고 싶었다. 살림도 잘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한다는데 뿌듯함을 느끼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친정 가족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안부를 물을 정도였고 함께 식사 한 번 하는 것에도 야박했다. 의무가 아닌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았고 우습게도 내 친정 가족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 모습을 지키기 위해 일에만 빠져 있었고 지쳐가는 마음을 외면하려고 또 더 많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었다.
엄마가 욕심을 줄이라고 했을 때 돈 욕심이 많지 않다는 근거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 말을 외면했다. 이건 욕심이 아니야.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 늘 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제대로 사는 길은 아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다. 하지만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산다는 느낌이 든다. 요즘도 여전히 밤을 새우며 책을 쓰는 날이 있고 강의 이후 온몸을 땀에 젖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기준은 분명히 예전과 다르다. 일과 더불어 가족과 사람들, 봉사, 운동 등 다양한 삶의 가치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다. 나 먹고 사는 것과 직접 상관없다고 여기며 외면하던 세상 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그래서 조금은 더 바빠진 것 같지만 마음의 안정감이 있기에 나를 분주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이 변하면 다들 흔히 어디 아프냐고 한다. 아파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춘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면서 변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아프거나 어떤 시련을 겪고 나서야 그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껏 내가 1순위로 두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인 의미의 성공이지 인생의 총체적인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 자리에 오르고 나서라며 미루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때그때 제대로 챙기면서 균형감 있게 사는 것이 진정 성공한 삶이다. 누군가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 인생의 성공은 경제적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개념이다. 이래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길에 서서 진정한 행복을 버리고 성공의 허상만을 쫓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한다. 더구나 일만 하고 살기에는 인생의 귀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지 않은가. 신기한 일은 인생의 성공에 대한 균형감은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다. 일로 찌들어 있을 때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도 거의 없어지고 긍정적인 상태의 뇌는 더 활발히 활동하며 나를 응원해준다. 그래서인지 좋은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긴다. 이 책은 따뜻한 카리스마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와 조금은 다르다. 그 책들이 주로 일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했다면 이 책은 인생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한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 일찍이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들을 닮고 싶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행복은 감상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언제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의 재산을 남기거나 어떤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참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것이다. 내가 10년 전에 알았다면 참 좋았을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한다.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면 이대로 나는 이 밤을 새워도 좋겠다.